예, 안녕하세요. 코덱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좀 사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정리하게 된 계기 자체는 미디어 스크린을 진행하면서 초반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인코딩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인코딩 이슈가 지금 현재는 아예 빠졌는데 그거를 처음에 고민하다가 보니까는 코덱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쪽에 좀 정리를 해본 거를 지금 공유를 드립니다. 이건 목차이고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제가 코덱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H.264 코덱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 이런 걸 봤는데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뭔가 개콘 요새 인기 있는 위켄척 이런 것처럼 좀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내용은 되게 좁으면서 얕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코덱의 정의인데요. 네이버 지식백과 베껴왔는데 내용 보면은 이렇게 되게 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압축기와 해독기, 이제 컴프레서와 디컴프레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코더와 디코더, 이걸 합쳐가지고 코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런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코덱의 종류들인데요. MPEG, H.264, H.264에 대해서 MPEG-4 AVC라는 이름이 또 붙어 있고요. 네, 이런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다 조사는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주로 H.264 쪽에 대한 내용이 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덱 종류가 많이 나열된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스크린에서 인코딩 이슈가 처음에는 인코더를 구매하는 쪽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인코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영상을 인코딩하는 서비스가 들어가면은 각각의 코덱마다 다 라이센스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요. 얘는 각 코덱들에 대한 라이센스사들에 대한 명단인데요. 이것만 봐도 되게 좀 복잡해요. MPEG은 MPEG LA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좀 웹앱 같은 경우는 구글인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WMV 같은 경우는 또 MS에 또 문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여기에 문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VC1이라고 H.264도 동일한 라이센스인데요. 지금은 약간 온라인 쪽에서 약간 변경이 되긴 했어요, 라이센스가. 근데 도저히 봐도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걸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을 도저히 알아보다가 그다음에 다행히 이게 스펙에서 빠지는 바람에 더 진행은 안 됐는데요. 개발 데브 위키 쪽을 봐도, NHN 위키 쪽을 봐도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률 그쪽에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나중에 또 이렇게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으면 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아보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코딩까지는 일단 일단락 돼가지고요. 하고 계속 조사하던 과정에서 주로 이슈가 됐던 게 MPEG이나 H.264 쪽이 이슈가 돼서요. 여기서부터는 H.264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 많이 들으시던 MPEG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하면은요. 일단 MPEG은 ISO 산하 조직이고요. 동영상과 오디오 인코딩 국제 표준 규약이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MPEG 1, 2, 3, 4까지가 나와 있고 7, 21 이렇게 이런 규약들이 있고요. MPEG 1 같은 경우는 동영상 중에 예전에 사용하던 비디오 CD 이런 쪽에서 사용이 됐던 기술이고, MPEG 2 같은 경우는 SVCD 이쪽에서 사용을 하고, MPEG 3는 현재는 버려진 상태고, 그다음에 MPEG 4 같은 경우는 HD DVD 규약이고요.
그리고 엠팩 7이나 21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덱은 아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규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엠팩과 함께 그 H.264에 있어서 좀 중요한 그 단체인데요. ITU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국제전기통신연합인데요. 이쪽에서는 그 예전부터 H자가 들어가는 이 코덱을 계속 그 규약을 제정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H.264가 실질적으로는 ITU 쪽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요새 좀 가끔 뉴스 보면 HEVC, 아주 차세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뭐 좋은 그 효율을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요새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그 주로 규약을 제정해 왔습니다. 이 두 개의 단체가 어떻게 해서 H.264를 만들게 된 그 과정을 적은 건데요. 먼저 엠팩 쪽에서 그 1999년에 엠팩4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엠팩4 파트 2, 뭐 파트 1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당시에 제정된 건 엠팩4 파트 2입니다. 근데 이 엠팩4 파트 2만 해도 그 기존의 엠팩2에 비해서 그 성능이 그 1.5배 적은 용량으로 동일한 화질을 구현을 하는 이런 그 엄청난 발전을 이뤄가지고 엠팩 쪽에서는 이게 그 완성형 코덱이라고 얘네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외부 그 단체들에게 이 엠팩4와 비교할 만한 그런 코덱들이 있는지 그런 공개적인 성능을 비교를 하자는 그런 공개 메시지를 그 이렇게 주요 단체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ITU 쪽에서는 저쪽 뭐 텔노사라는 데랑 노키아사의 그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기술을 추가해가지고 그 처음으로 그 코덱 규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엠팩에다 제출을 하는데, 근데 이 제출된 게 엠팩4에 비해서 30% 향상된 성능을 이렇게 발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엠팩 쪽에서 그 패배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ITU 쪽에다가 그 JVT, 그 조인트 비디오 팀, 되게 간단한 단어인데요. 근데 이런 그 팀을 만들어서 그 향후에 협력을 해 나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서 결국 ITU 쪽에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나온 게 H26L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그 실질적인 H.264의 그 초기 형태가 되고요. H.264라는 건 ITU 쪽에서 제안한 명칭이다 보니까 엠팩 쪽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동영상 쪽에서는 엠팩의 그런 네임밸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나온 엠팩4와 구분되기에 엠팩4 AVC 또는 엠팩4 파트 10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이름을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 모든 명칭이 다 H.264를 가리키는 건데요. 엠팩 쪽에서는 이렇게 이 명칭을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뭐 회의장, 엠팩 회의장을 가거나 그러면은 뭐 H.264라고 그러면은 그 의장한테 쫓겨난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H.264가 제정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동영상 관련 코덱 규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엠팩이 아닌 ITU에서 주관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엠팩 쪽은 그 실질적인 코덱이 아닌 뭐 엠팩 7, 엠팩 21 뭐 이런 규약을 제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외의 코덱들인데요. MS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코덱을 개발하고 그래요.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MS 엠팩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뭐 V1부터 V3까지 개발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그 MS에서 만든 코덱인데 이게 크랙이 돼가지고 그 영화 파일을 보면 예전에 DivX를 많이 그 다운 받으셨을 텐데요. 이게 그 MS 엠팩4를 크랙을 해서 만든 그 코덱이고요. 네, 그 이후에 개량을 해서 뭐 WMV9, WMV8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아까 그 라이센스 표에 나온 VC1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WMV9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게 뭐 또 다른 쪽에서는 또 WMV3라고도 그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좀 복잡한데 뭐 결국은 WMV 들어간 거는 다 MS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ON2라는 그 회사에서는 그 VP 시리즈의 코덱들을 계속 발표하고요. VP6 같은 경우는 플래시에서 채용돼가지고 상당히 그 폭넓게 퍼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그다지 힘을 못 쓰다가 구글에서 인수를 해서 구글에서 VP8 버전을 발표하고 그걸 좀 더 개량해서 웹엠이라는 그런 코덱을 얼마 전은 아니라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 MPEG이나 H.264는 국제 표준이긴 한데요. 근데 웹 표준은 아니에요. 웹 표준에서는 어떤 코덱이 제정이 되는지를 보면요. W3C 같은 경우는 특정 코덱을 표준화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는 H.264는 상업적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구글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뭐 어떤 코덱을 제정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웹표준 코덱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각 브라우저나 그런 브라우저 제조업체들은 다 자기네들에게 좀 맞는 쪽으로 코덱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어폭스나 크롬 오페라 이쪽은 웹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파리나 IE 같은 경우는 H.264를 주로 지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브라우저 인터넷을 하면은 뭐 크롬이나 뭐 이쪽에서도 H.264를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MS에서 H.264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아니면 IE에서는 구글에서 웹엠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오페라나 사파리를 제외하고서는 뭐 파이어폭스, 크롬, IE 뭐 여기에서는 그 양쪽 코덱을 다 재생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플러그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변화가 계속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웹에서의 앞으로의 코덱들에 대한 전망을 한번 봤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H.264의 확장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H.264는 특허가 걸려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MPEG LA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특허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예민한 상황이고요. 웹엠을 통해서 표준화가 되기를 이쪽은 상당히 바라는 것 같아요. 구글이 은근 이런 표준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웹엠을 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H.264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H.264의 특허 풀을 보면은 애플은 딱 한 번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H.264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웹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끼어드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H.264의 그 특허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 같은 데에도 H.264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제공하면서 H.264를 상당히 넓게 퍼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 웹뿐만이 아니라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그런 방송, 뭐 케이블 이쪽에서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오히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쪽은 실질적으로 H.264가 거의 다 장악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웹앱이 공짜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것을 굳이 뭐 큰 비용 들어가면서 변경을 하거나 뭐 다시 인코딩을 하거나 뭐 그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그 ATI나 엔비디아 같은 그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을 보면은 H.264는 워낙 제정된 지도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인코딩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웹엠이 발표된 시점부터 이런 데에서 하드웨어의 가속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뭐 나왔는데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 뭐 특별히 뭐 이쪽을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모질라 쪽에서는 이런 뭐 랩탑이나 뭐 데스크탑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CPU에서 하드웨어 가속 없이 이런 동영상을 웹엠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속도가 안 나오고 성능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질라에서는 모바일에 한해서 파이어폭스에서 H.264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올해 2012년 그때 후반기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질라에서 지원을 발표했고요. 그렇지만 MPEG LA 쪽에서는 웹엠이라는 존재가 일단 나왔다라는 것 자체, 아직 뭐 크게 성장은 못했지만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좀 부담을 느꼈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라이센스 표에서 비상업적인 인터넷 스트리밍에 대해서 원래는 2013년인가 4년인가 그때까지만 라이센스를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무료로 계속 제공하겠다라고 MPEG LA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더군다나 뭐 W3C 같은 경우는 표준을 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H.264가 현재로서는 H.264가 웹에서도 상당히 대세로 붙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웹엠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확장이라든지 점유율을 가져올지는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정리하면서 참조한 URL들이고요. 예. 일단 발표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H.264에 대한 그 특허풀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플은 딱 한 건 있어요. 네, 쭉 내려보시면은 MS 같은 경우는 이게 다 MS의 특허라서요. 그래서 MS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H.264를 주력으로 밀 것 같고요. 여기에다 애플이 계속 지원하는 형태 이런 구도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